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런데 며칠 뒤 어린이집 CCTV를 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아이를 왜 이렇게 늦게 데려왔냐고 따졌습니다. 시계는 벌써 저녁 7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채잖아요. 약속한 시간보다 너무 늦으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그 날카로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는 길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동네 약국에 들러서 해열제랑 체온계 좀 사오느라 혹시 몰라서 열부터 재봤단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오히려 더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아이고, 또 갑자기 열이 나요? 지난주에도 그렇더니. 애가 아프면 병원을 먼저 가야죠, 어머니. 약국은 뭐 하러 가셨어요? 어차피 병원 가야 할 텐데. 시간만 더 늦어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아프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야죠. 저는 시어머니의 깊은 수고와 염려를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그저 제 불편함만 앞세워 몰아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맞벌이를 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와 퇴근 후 육아의 고단함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저녁에는 다시 데려오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종종 제게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 조금만 더 좋게 말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내며 우리도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어머니는 원래 손주 보는 걸 낙으로 삼으신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머니 삶의 활력소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매일 아침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늦잠을 자서 등원 시간이 촉박할 때도 시어머니는 아이를 재촉하는 대신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달래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셨죠. 집에 오면 아이의 간식을 손수 만들어 챙기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놀아주고 학교 숙제도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당신 일처럼 걱정하며 동네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의 열을 재면서 간호하기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쉬는 날 없이 매일을 오직 아이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만 늦거나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가차없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아이 하원 시간이 늦었어요? 이러다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피곤한데 저녁까지 제가 다 해야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아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알림장 숙제는 왜 안 봐주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힘들게 와서 또 숙제까지 봐줘야 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는 건데 제 불평과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제 모습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시어머니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끔 명절에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 백화점에서 산 작은 선물을 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보상도 하다못해 고마움의 표시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기는 시간은 점점 더 뻔뻔하게 늘려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이 등원 시간을 훨씬 앞당겼고, 야근이나 회식이 있다는 핑계로 아이 하원 시간을 늦게까지 미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사실은 제가 제 치부를 감추기 위해 친구들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손주 보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제가 오히려 죄송할 지경이야. 매일 아이 보고 싶다고 전화하시고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시다고 하시니까 내가 못 이기는 척 맡기는 거지 뭐. 어차피 어머니도 무료하실 텐데 나름 보람도 느끼시고 좋지 않아? 저는 저희 편의를 위해 시어머니의 진심을 왜곡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대요. 어머니가 제대로 안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아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다치면 어떡해요? 책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의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응대해 주셨지만 저는 제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분노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달린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직접 확인해야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아이 뒤를 따라 급히 뛰어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다른 친구를 향해 뛰어나가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미처 제지하지 못하고 뒤따르다가 생긴 사고였습니다. 아이가 넘어진 것은 시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황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가셨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크게 다칠 뻔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자 시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 달래고 계셨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아이의 상처를 살피고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며 다정하게 아이를 안심시키고 계셨습니다. 주위 아이들이 모두 울음을 그치고 자기 할 일을 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아이를 꼭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는지,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께 했던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옆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이렇게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요구만 했고 불평만 늘어놓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게는 마치 심장을 울리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은 굳게 닫혀버렸고 목구멍이 메였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후회, 죄송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제가 편하고자 어머니를 공짜 본모처럼 부렸습니다. 제가 너무 뻔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우리 손주가 예뻐서 한 일이고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단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단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주니 됐다. 더 이상 미안해할 것까지는 없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더욱 죄송한 마음과 함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 돌봄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육아를 공평하게 나누며 시어머니께는 이제 정말 필요한 도움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정식으로 매달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마다하셨지만 제 진심을 아시고는 감사히 받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훨씬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저도 비로소 시어머니의 웃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도움을 어디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